교사들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.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. 특히나 유치원 교사들은요,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유아들을 돌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를 흔들고 학부모들을 흔들고 유아는 안 흔들려요. 유아는 자기 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이 흔들리고, 그래서 굉장히 교사로서 힘든 시기거든요. 뭐 교사들 정신 건강 전수검사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고, 참 아픈 사회죠. 교사들에게 아픈 시기예요.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. 학부모는 소란스럽게 할 수 있어. 그렇지만 유아들만은 알아요.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그리고 가장 신뢰받고 싶은 존재는 유아잖아요.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로 견디세요. 가끔 이 유아 임용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 1년 만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너무너무 안타깝죠. 이 공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1년 만에 그만두세요. 근데 그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도 유아들 보고 견디십시오.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유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, 그리고 동료 교사,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날이 올 겁니다. 제 자랑은 아닌데요. 제가 유치원 교사 생활할 때 제 외모를 보세요. 저 안 예쁘죠? 저 되게 평범한 외모거든요. 못생겼다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예쁜 외모는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외모예요.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노량진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, 너 성형수술하면 내가 너 당장 1타 만들어줄 수 있어.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말을 하면 이런 노량진의 어떤 강의 심리를 아시는 분들은, 야, 너 그때 성형수술 했어야지. 왜 성형수술 안 했어? 너 그러면 1타 됐을 텐데. 이런 얘기를 해요. 지금에 와서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강의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. 뭘 모른 거지. 뭘 모른 거. 시장을 잘 모른 거지.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, 이제 저는 그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.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고, 그분은 정말 조언을 하는 건데 저는 얼굴에 손을 댈 자신이 없었어요. 그리고 저는 강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해서 1타가 되겠습니다. 이런 어떤 꿈과 희망을 갖던 아주 첫 순수했던 강사 시절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. 근데 제가 유치원 교사 때요,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제 외모가 평범했고요. 우리 유치원에 정말 예쁜 선생님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담임이었고 그 예쁜 선생님은 담임은 아니었는데, 우리 유치원 경우는 담임은 버스를 안 타요. 부담님들이 버스를 탔어요. 저는 만 5세 담임이었고 만 5세는 부담님이 없었기 때문에 3, 4세 부담님들이 5세 버스까지 지도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 부담님 선생님 중 한 분이 굉장히 예뻤어요. 이렇게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어. 길 가다가도 보이면 이렇게 뒤에 쳐다보게 만드는, 같은 여잔데도 그만큼 예뻤어요. 그래서 그 버스 지도 선생님들이 장난처럼 아이들한테 버스 태웠을 때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. 우리 유치원에서 가장 예쁜 선생님이 누구니? 라고 물어봤는데, 우리 반을 제외하고는 다 그 선생님이라고 그랬대요. 근데 우리 반은요, 전원이 저를 얘기했대요. 그래서 내가, 어머, 얘들이 왜 그랬을까?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계시는 원장 선생님께서, 아이들에게 예쁘다는 자신이 사랑한다는 뜻이래요. 예쁘다는 의미는 정말 외모적인 예쁨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래요.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제 이름을 얘기한 거는 정말 외모가 예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었대요. 좋아한다. 애정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뜻이래요.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,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
유아교육을 할수록 이해돼요. 유아들에게는요, 예쁘다는 의미가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말도 있지만 선생님 예뻐요 이 의미는요, 나 정말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요. 선생님과 애착관계를 유지했어요. 그 뜻이에요.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말인 것 같아요.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왜 했을까요? 카리스마. 교사는 통솔해야 된다. 이거. 정말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면요, 통솔할 수가 있어요. 그게 내가 성격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떠나서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고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알고, 그게 학생 개별에 대한 관심사 단계, 플러가 얘기한 그 단계잖아요.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따르게 되고요.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도 다른 정말 훌륭하다는 선생님 모델 따라하지 않아도 내 스타일대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교육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날 쳐다보고 있어요. 그래서 가끔요,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전 너무 내향적이라서 유치원 교사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외향적이라 방방 뜬대요. 우리 반 분위기는 방방방방 뜬대요.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교사가 외향적이라서 분위기가 방방방방 뛰어도 그 애들이 선생님이랑 애착이 밀착하게 돼가지고 통솔이 가능하면, 리드가 가능하면 문제가 안 돼요. 선생님이 내향적이더라도, 선생님이 조곤조곤 작은 목소리를 하더라도 아이들이랑 아이 컨택을 하고 아이들이랑 내적 친밀감, 신뢰, 래퍼가 형성되면요, 통솔 가능해요. 아주 작은 개미 같은 목소리라도. 이거 제가 그 교사 시절에 원장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선생님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네요. 교사들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.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. 특히나 유치원 교사들은요,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유아들을 돌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를 흔들고 학부모들을 흔들고 유아는 안 흔들려요. 유아는 자기 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이 흔들리고, 그래서 굉장히 교사로서 힘든 시기거든요. 뭐 교사들 정신 건강 전수검사 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고, 참 아픈 사회죠. 교사들에게 아픈 시기예요.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. 학부모는 소란스럽게 할 수 있어. 그렇지만 유아들만은 알아요.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그리고 가장 신뢰받고 싶은 존재는 유아잖아요.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로 견디세요. 가끔 이 유아 임용에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 1년 만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너무너무 안타깝죠. 이 공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1년 만에 그만두세요. 근데 그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도 유아들 보고 견디십시오.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유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, 그리고 동료 교사,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날이 올 겁니다.